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양력선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이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강의에서 우리가 유한한 길이를 가진 날개의 양력과 유도 항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도 항력은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끝단 와류로 인해서 이 끝단 와류가 유도해내는 아래쪽 흐름, 다운워시라고 부르는 내리 흐름을 유도하고, 그 내리 흐름이 결국 유동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항력이 유도 항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리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된 유동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받음각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양력도 이렇게 낮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 이 리프팅 라인 티어리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내리 흐름을 이렇게 어느 특정한 y0 지점에서 내리 흐름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이 적분식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y 값들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이고, 결국 이 내리 흐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내가 다루는 요소에 대해서 이 서큘레이션의 변화가 결국 d 감마 dy일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서큘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가가 이 내리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우리는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끝단에서부터 이런 말발굽 모양의 이런 그 리프팅 라인이 쭉 분포되어 있고, 그것들의 합성으로서 우리가 다운워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운워시가 결정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유동의 방향이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기하학적인 받음각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다운워시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합성된 유동의 방향은 이렇게 요 각도만큼이 알파 i가 되겠죠. 유도 받음각이 될 겁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받음각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유동의 방향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이 알파 i만큼 기울어지면서 발생하는 항력이 유도 항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유도 받음각은 자유류와 다운워시가 이루는 각도에 해당될 것이고, 이 자유류 속도에 비해서 다운워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를 그냥 각도값으로 환산해 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하학적인 받음각에서 유효한 받음각의 차이가 결국 알파 i라는 얘기고, 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쓰자면 이 알파 이펙티브라는 건 실질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는 받음각은 알파, 기하학적인 받음각에서 유도 받음각을 뺀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 방정식을 유도 받음각에 따라서 이 받음각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서큘레이션을 거꾸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서큘레이션이 주어져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양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감마 어느 특정한 지점 y0라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지점의 서큘레이션을 찾게 되면 구타 주코브스키 티어렘에 따라서 로브의 감마로 계산하면 그 지점의 단위 길이당 양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양력의 정의에 따라서 양력 계수 곱하기 동합,
그리고 단위 길이당 양력이니까 코드 길이가 되겠죠. 그죠? 즉 스팬 방향으로 1m 1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니까요. 코드 길이가 결정되고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알면 코드 길이의 함수로 양력 계수가 결정될 수 있다. 근데 이 어느 특정한 단면에서의 단위 길이당 양력이기 때문에 이건 2차원 룰을 따를 거고 그때의 그 2차원 룰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2파이 그리고 알파 이펙티브 마이너스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 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요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가 엘립티컬하다든지 엘립티컬한 경우에는 가장 유도 항력이 낮게 나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유도 받은 각은 파이 E AR 분의 CL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엘립티컬한 분포일 때는 이 값이 1이 되고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가장 유도 항력이 작은 것은 타원형 분포일 때이고 그리고 이 형상이 코드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형상이 바뀌었을 때는 이 값이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스팬의 코드 분포가 가지는 효율이라고 해서 스팬 이피션시 팩터라고 스팬 효율 계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마의 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가정을 할 수 있으면 간단할 텐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타원형이 아닌 다른 형태를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시리즈 함수로 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푼다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테이퍼를 가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테이퍼가 기본적으로는 엘립티컬한 분포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스팬 효율 계수가 값이 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유도 항력이 작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이퍼가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꼭 테이퍼가 이렇게 직선일 필요는 없겠죠. 임의의 어떤 코드 분포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크게 기하학적인 트위스트, 즉 받음각이 스팬 방향으로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변형되는 이걸 이제 트위스트라고 부르고 또 각 단면마다 에어포일의 섹션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2차원 이론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어느 특정한 단면의 양력 계수는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일 겁니다. 근데 모든 2차원 익형이 이론적으로는 2파이를 따를 거고 만약에 이론을 따르지 않고 실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실험 데이터라든지 정교한 CFD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관계를 조금 더 받은가에 따라서 분포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론에서는 2파이가 있고 에어포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건 결국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 택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계식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저 CL의 분포를 에어포일 섹션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트위스트가 있거나 에어포일 섹션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코드의 길이가 테이퍼처럼 코드 길이가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어널리틱하게 값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치적으로 푸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 때는 뭐 길이 방향으로 요소를 이렇게 자르고 그 포인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테이퍼져 있는 이 익형을 이용해서 스팸 방향으로 K 플러스 한 개만큼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 이제 감마 1, 감마 2, 감마 3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분포가 있을 때 한 값이 감마 1이고 또 어떤 값이 감마 2고 또 어떤 값이 감마 3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d 이게 y축이면 dy분의 d 감마입니다. 그러면 이 분포에서 이 기울기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얻는 방법은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고 요 사이 간격을 델타 y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도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 델타 y분의 델타 감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생각해 보면 y 이 점이 1번 점이고 2번 점이라고 생각하면 y2 빼기 y1분의 감마 2 빼기 감마 1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는 그러면 만약 이것이 세컨 오더가 되려면 우리는 요 기울기를 요 지점에서 평가를 한 것이 될 텐입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2번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d 감마 dy를 우리가 어떻게 건사할 수 있냐면 우리 중간값 정리에 따라서 2번 지점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울기가 이 두 지점 간의 기울기와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감마 3 마이너스 감마 1 분의 y3 마이너스 y1 하면 이것의 이제 정확도가 수치 해석에는 항상 오차가 있으니까요. 이 정확도가 이 델타 y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2차 정확도의 어떤 관계식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감마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 induced angle of attack이 이 식과 같이 계산될 때 이 적분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요 양을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를 적분한다는 것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fx라고 하고 x가 있을 때 이 함수를 어느 구간 x1부터 x2까지 이 구간을 적분한다는 것은 요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적분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심슨의 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중간에 어떤 값을 한 값을 얻게 되면 결국 f1, f2 이 중간 값을 f3이라고 하면 이 적분이랑 요 면적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6분의 1 f1 더하기 4 f2 더하기 f3 더하기 f2 양 두 개의 값과 이 중간에 네 개의 값을 6분의 1하면 평균값이 얻어지겠죠. 이것들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값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둬서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평균값에다가 이 구간에 델타 x를 곱하게 되면 이 면적을 우리는 굉장히 잘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심슨 룰을 이용해서 이 적분 안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얻음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유도 받은 각을 요 공식에 따라서 4파이 v 인피니티 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요소들이 1번부터 k 플러스 1번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둘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j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j-1, 이 점이 j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영역을 지금 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심슨 룰에 따라서 F1에 해당되는 게 j-1이고 F2가 j 플러스 1 그리고 F3가 j에 해당되니까 하나, 4개, 하나 이런 형태로 이 식을 우리가 표현해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기준 위치가 n번째 있는 요 yn 지점의 값이고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니까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0 마이너스 y 적분은 yn 마이너스 yj 마이너스 1, yn 마이너스 yj, yn 마이너스 yj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고 분자에 있는 d 감마 dy는 j-1번째 거, j번째 거, j 플러스 1번째 거.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근사를 하면 될까요?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값을 우리가 근사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씩 적분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적분을 2, 4, 6의 형태로 이뤄서 k번째까지 우리가 적분하면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요 개수를 좀 적절히 잘 맞춰서 이 완전한 이 식이 성립하도록 요소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6분의 델타 x인데 여기서 델타 y가 두 개의 영역이니까요. 그죠? 이 델타 y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3분의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n번째 지점까지 알파 i를 쭉 이렇게 만들어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파 i와 감마의 분포가 얻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effective angle of attack n번째 우리가 지금 적분을 수행하는 기준 위치가 yn 지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의 유효 받은 각은 물리적 받은 각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앞에 식에서 얻은 이 유도 받은 각 관계식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뭐의 함수가 되냐면 결국 어떤 함수일 텐데 여기에는 감마의 함수로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ectional lift coefficient 즉 어느 3차원 양력이 아니고 단위 길이당 2차원적으로 얻어지는 양력 계수는 우리가 관계식에 따라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양력 계수 곱하기 동합 그리고 코드 길이로 표현될 거고 이 양이 로 v 감마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 CL은 이 관계식에서부터 여기에 주어지는 이 CL YN은 2파이 알파 이펙티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써보면 이게 2파이 알파 YN 지점 마이너스 알파 I YN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이것도 값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익형이 만약 다르다고 하면 제로 리프트 앵글 캠버가 다르니까 제로 리프트 앵글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부터 요 알파 i의 서큘레이션이 있고 또 이 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마의 분포가 이렇게 얻어져야 되니까 결국 감마에 대한 어떤 연관된 관계식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총 요소가 1번부터
K 플러스 1개의 요소가 있다면 2분의 K만큼의 그 기본 식이 두 요소끼리 적분하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있는 적분은 2분의 K로 수행되지만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관계식을 얻기 때문에 K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K개의 방정식이 얻어질 수 있고 양 끝 지점에서 익형에 이렇게 날개가 있을 때 이 날개의 가장 끝단 지점에서는 서큘레이션이 값이 0이 됩니다. 우리가 엘립틱 분포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큘레이션의 관계식만큼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으로 감마에 대한 관계식이 감마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이 감마의 분포를 특정 지점에 감마의 분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감마의 분포를 사실은 이렇게 한 번만에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죠? 이 끝단에 우리가 엘립틱이면 감마가 0일 텐데 엘립틱이 아니기 때문에 감마가 0이라는 가정을 실제로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충족하는 감마를 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운워시가 그에 따라 바뀌겠죠. 그럼 또 다운워시가 바뀌면 또 발생하는 양력 계수가 바뀔 거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서로 연관돼서 값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통상적으로 엘립틱 윙이라고 가정했던 감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력을 구해보고, 그러면 이제 또 유도 받은 각이 또 바뀌니까 또 서큘레이션 분포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는 데까지 얻어지면 이 식을 충족하는 K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정한 것과 새로 이 방식으로 이렇게 푼 값에 일정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통상적으로 한 0.05에서 한 0.1 정도 이렇게 변화량을 예전 값에다 더해줘서 실제로 새로운 값을 다음번 이터레이션에 쓸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dy분의 d 감마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로부터 알파 i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로부터 다시 업데이트된 감마 u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K계의 이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서큘레이션의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서큘레이션을 알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로부터 유도되는 양력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수치적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우 복잡한 어떤 관계식 그리고 요소들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적절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푸는 것들이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대부분 급수 형태로 우리가 값을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치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적인 방법으로 얻은 몇 가지 결과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펙트 레이쇼가 익형은 지금 1412로 고정되어 있고 에스펙트 레이쇼가 48, 20처럼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익형의 경우에 이 스팸 방향으로 0인 곳이 루트에 해당되는 곳이고 1.0인 곳이 y 오버 2분의 b니까요. 이게 윙팁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수치적으로 찾아낸 그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낮은 것이 전반적으로 감마 제로분의 감마라는 것에서 요 감마 제로는 루트에서의 서큘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루트에서 서큘레이션을 동일하게 이제 나누면 루트의 값은 항상 1.0이 되겠죠. 그리고 윙 팁에서는 0의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낮은 결과가 전반적으로 서큘레이션이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질수록 서큘레이션의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은 리프트 분포랑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20인 익형이 더 큰 양력을 얻는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다뤘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얻은 것과 이론적으로 얻은 것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방법으로 받은 값을 달리했을 때 얻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하 0015 그러니까 0015 두께가 15%인 대칭이고 사각형 날개입니다. 그때 에스펙트 레이쇼는 약 5.5 정도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 노란색 점은 실험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실험이 요 라인을 따라서 선형적으로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만 선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수치적인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는 요 초록색 삼각형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치적으로 얻은 것이 기울기가 조금 더 크고, 물론 이 수치적으로 얻은 것은 2파이보다는 기울기가 작겠죠. 2차원 값에 비해서. 근데 실험치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지고 이게 스톨이 발생하는 영역이 조금 더 수치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2차원 익형에 대한 양력 분포, 그러니까 2차원 요 0015 익형의 대칭형이니까요. 이 양력 분포가 이렇게 실험적인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파이 알파가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얻어질 뿐이니까 여기에서는 실제 익형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플랫폼에 대해서 이 수치 해석 기법을 했을 때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실제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스톨이 일어나고, 스톨이 일어난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실험치에 비해서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지만 이 우리가 점성도 고려하지 않았고 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양력 계수를 얻는 좋은 근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 리프팅 라인 티어리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이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펙트 레이쇼가 적절히 크거나 또는 테이퍼 윙처럼 이 변화가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는 전통적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양력선 이론과 그 다음에 양력선 이론에 기반한 수치 기법들이 적절한데,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상당히 낮거나 낮아서 이게 그냥 각 이 코드 방향으로 어떤 분포를 고려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스웨프트 윙처럼 이 바운드 볼텍스가 어느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기 어려운, 만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 볼텍스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놓여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력선을 한다면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델타 윙, 뭐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냥 양력선이 우리가 바운드 볼텍스가 코드 그 4분의 1 코드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말굽 볼텍스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의 바운드 볼텍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요 요소 하나하나가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운드 볼텍스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요뿐만 아니고 또 바운드 볼텍스가 이렇게 스트림 방향으로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스팸 방향으로만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코드 방향으로도 이 바운드 볼텍스가 이 볼텍스의 분포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가 그냥 양력선 이론에서는 스팸 방향으로만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X 방향으로도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감마나 델타라는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어떤 요소 그러니까 이 사각형 레티스로 이루어진 볼텍스가 이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볼텍스가 비오사바르로에 따라서 유도해내는 내리 흐름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2차원적으로 볼텍스의 분포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수치적으로 이 볼텍스의 분포를 이 평면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분할한 이 평면 위에서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찾아내면 왼쪽에 있는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낮은 이런 유한 날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력과 유도 항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방법을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라고 하고 현재까지도 신속하게 우리가 양력과 항력의 분포를 찾아낼 때 이 방법은 현대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관계식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결과들은 우리 교과서에 일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